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동남아시아는 세계화 이후 글로벌 업계의 새로운 허브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CEO들이 최근 몇 달 동안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을 방문하여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아마존 역시 싱가포르에 9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UN 무역개발회의의 세계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 전 세계의 절반에 해당하는 6,6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4% 증가한 220억 달러를 기록하며 동남아시아에서 중요한 투자 대상지가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젊은 인구와 중산층의 증가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상당한 시장이 되었으며 2030년까지 인터넷 기반 서비스 시장이 6천억 달러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과 활용에 있어서 동남아 지역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AI 채택 가속화는 2030년까지 경제에 약 1조 달러를 추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지질자원연구원이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산하 지질국과 손을 잡고 희귀광물인 히토류 탐사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남술라웨시주 마무주에서 공동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국은 이달 중으로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협약 성사 시 7월부터 약 3주간 본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작년부터 인도네시아와 광물 협력을 모색해왔으며 히토류를 포함한 여러 핵심 광물의 탐사 및 개발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참고로 히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해상풍력 터빈, 스마트폰 등 첨단 장비의 필수적인 광물로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은 중국이 95%를 통제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2월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80%대에서 50%대로 축소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도 1차 인도네시아 팀코리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협력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과 관련된 현황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행복청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과 함께 인도네시아 신수도 수주지원단 파견 계획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신수도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등 총 16개 기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해외 국책사업 수주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상옥 행복청 기획조정관은 앞으로도 행복청은 인도네시아 수주 활성화를 위해 우리 기업의 특장점을 살려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안하고 실시간 사업 동향 공유를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인도네시아산 냉연 평판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 조치 대상을 대만, 튀르키예, 베트남산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스틸이 이들 국가에서 제한적 가공을 거쳐 이후로 수출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른 것입니다. EU 집행위는 해당 국가들의 제품이 인도네시아산 제품의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경제적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만과 베트남산 SSCR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과된 19.3%의 반덤핑 관세율을 유지하고 대만, 튀르키예,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서는 상계 관세율을 현행 20.5%로 확대 적용하되 이들 국가의 진품 생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9.3에서 20.2%, 상계 관세는 0에서 21.4%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시작된 인도네시아산 SSCR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치 우회 가능성에 관한 조사에 따른 것으로 유럽철강협회의 요청에 의해 2023년 7월에 이뤄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우리나라 인기배우 지창욱이 자카르타 롯데몰에서 열린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팬미팅은 한류 종합상설 홍보관인 코리아 360이 주최한 행사로 지창욱은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로 참석하여 기자간담회, 핸드프린팅, 팬사인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팬미팅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수천 명의 팬들이 응모하고 수십 개의 현지 매체가 취재에 나서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지창욱을 만나기 위해 팬들이 현장을 가득 채웠으며 지창욱은 팬들과의 친밀한 소통을 위해 셀프 사진과 영상 촬영 등으로 팬들의 사랑에 보답했습니다. 지창욱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환영해주시고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부 자바에서 졸업 여행 중인 한 버스가 사고로 추락해 최소 1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해당 버스는 대폭에서 램방으로 향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으며 6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자바주 경찰 대변인에 따르면 버스는 갑자기 왼쪽으로 기울어져 자동차와 오토바이 세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번 사고로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9명은 학생이며 1명은 교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명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고 13명이 중상, 40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교통경찰청장은 사고 원인으로 버스의 브레이크 오작동을 의심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4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수마트라주에서 지난 11일 저녁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해 현재까지 사망자 수가 44명에 이르렀고 실종자 15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난당국은 피해가 심각한 아감과 다타르 지역이 마라피 화산에서 흘러내린 자갈과 진흙으로 인해 실종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해로 주택, 건물, 인프라 시설 등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약 3,100명의 주민이 정부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도 서수마트라주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실종된 바 있어 해당 지역에서는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